그 혁신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게 이제 이더리움의 등장이었죠. 리플이나 테더 같이 2, 3세대 코인들도 좀 뭐 다양하게 결제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유틸리티 코인 같은 국가까지도 대입돼서 이런 코인까지도 나타나는 시대가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뭐 이더리움, 리플, 테더까지 정말 코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가 토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이 아마 이 토큰과 코인 차이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서준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게 무슨 백과사전에 정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정의는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하나의 규칙 중에 하나가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암호화폐에 대한 통계 사이트 중에 가장 가격이나 여러 가지 공시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기준을 보면은 코인과 토큰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거기서 플랫폼 블록체인으로서 운영되는 코인은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자산이 쉽게 발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용 자산들은 토큰이라고 코인마켓캡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의 용어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엄격한 뭐 사전적 정의는 없는데 뭐 그 정도로 좀 부르기도 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토큰이 코인만큼이나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이 토큰들이 주로 어떠한 종류와 특징을 가지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은 분명히 그 화폐 개념으로 백서에 정의를 했었거든요. 화폐보다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화폐죠. 가치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치가 변하지 않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면 아까 그 버스 회수권이 가장 대표적인 유틸리티 토큰인 것 같아요. 이 하나의 토큰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을 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가상의 그 오락실이 있을 때 이 오락실에서 동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토큰을 한번 집어넣으면 게임 한번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용도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큐리티 성향을 가지는 시큐리티라고 하면 이제 증권이지 않습니까? 증권적인 성향을 가지는 토큰들도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배당을 하거나 혹은 가치가 그 토큰에 쌓일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졌으면 시큐리티형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큐리티 토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증권형의 모델을 가지는 그런 시큐리티 토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STO라 그래서 정말 현실 세계에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옮겨서 얘는 실제로도 진짜 증권이 존재하는 건데 얘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법적인 규제를 다 통과시켜서 유통하는 이런 형태의 시큐리티 토큰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코인 또 토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게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준 대표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직 실생활에 적용된 게 많다고 보긴 어렵고요. 뭐 산업이 어린 만큼 아직 대부분은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가장 크고 그 대중성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화폐가 극복하지 못했던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뭐 디지털 지갑이라던가 아니면 그 코인이나 토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수탁 서비스 같은 곳 혹은 뭐 ATM기로 해서 똑같이 디지털 자산을 내가 입금시키고 아니면 출금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혹은 뭐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펀드라던가 뭐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 관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돌파구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시장, 유통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자산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인 것 같고 혹은 미술 상품에 대한 것들 아니면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유통시키는 관점에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던가 채권 혹은 뭐 다른 커머디티라고 하는 어떤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각 국가에서 만들어준 정규 시장이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이
비정규 시장과 같은 장외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준우 대표님이 말하시는 동안 서준 대표님이 굉장히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결제용 코인이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내는 수수료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세 번째로 수수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고요. 이 테라를 이용해서 그 간편결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차이라고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데 벌써 이제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짜장면집 차 얘기하는 겁니까? 그 결제 서비스입니다.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처럼 결제 서비스 이름 중에 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대중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지갑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프라이빗키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IT 전문가나 블록체인에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유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거나 이게 토큰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역을 다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쉬운 간편결제 서비스인데 그 간편결제가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이면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을 하면서 결제에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 리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에서 송금하는 은행들 사이에서 리플을 사용하는데 실제 송금할 때 리플을 사가지고 가서 막 은행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에게 이 날것의 기술과 사용법을 다 공개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B2B 영역에서는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는 그 내부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대중화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게 지금 테라 블록체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 다양한 정부들 그리고 또 기업들의 움직임이 또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꽤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좀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부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계속 발전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만큼의 어떤 준비 상태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중화되는 좀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격변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특근법이라는 게 내년 3월 25일에 발효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특근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암호자산이 어떤 그 법적인 그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그레이한 영역에서 일할 때 다양한 그런 어려움이나 불합리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세금도 도입되기로 한 것도 사실은 이게 제도화되는 좋은 과정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도 이 자산들을 다루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OCC라고 하는 감독기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암호자산을 다뤄도 괜찮다, 그냥 해라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주요 은행들도 관련된 수탁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중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만큼 접점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에도 카카오톡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런칭했고 클립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벌써 카카오톡에 다
탑재를 시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메뉴가 숨겨져 있어서 다 써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일본의 가장 큰 메신저인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이 만들고 있는 라인 블록체인도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플랫폼 토큰도 일본 거래소에 상장되고 지갑을 라인 메신저에 통합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이제 조금만 더 성숙하고 나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들 만들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양한 앱들이 올라오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코인이랑 토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 좀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준호 대표님께서 좀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행시 좀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토큰으로 운을 좀 띄워드릴게요. 네. 먼저 토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야, 큰 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박수. 너무 괜찮네요. 우리 본부장님도 이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코인으로 한번 이행시 해볼까요? 코인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따라하는 저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일관성이 있게. 인류가 네. 저희 이렇게 토큰과 코인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불개미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저도 뭐 한순간에 가격이 막 절반 이하로까지 총적인 거로 본다면 초기와 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